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며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주로 노년층이 쉽게 당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법이 고도로 발전해 가면서 연령이나 학업 수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일당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범자는 해외를 근거지로 두고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 누적 액수가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 하였죠.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를 이용하여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였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였는데요.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자신에게 송금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현금수 거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당국의 눈을 피해 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업체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 거책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라 하였죠. 그로 인해 범죄 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금수거책 업무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험을 영업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 등으로 위장한 다음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한다고 하였는데요. 투자금이나 직원 임금 등으로 속여 운행 업무 또는 현금 전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그를 통해 피해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수법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채용 과정에서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금 수거책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된다고 하였는데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므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죠. 조사 결과 범행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간접적인 범죄로서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 정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의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형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높게는 5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수거책 업무의 일환으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통장 양도 및 대여 혐의가 성립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이기에 지급정지 및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등의 사용이 즉각 정지되며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였죠. 또한 상당한 피해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범죄이므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해박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김 씨는 최근 이어지는 취업난과 맞물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니다. 수익이 끊기자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는데요.
그러던 중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채용 공고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나 담당 업무 내용 등 채용 공고상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일반적인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기,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고책 모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된 김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빠르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예상 질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조언하여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 씨가 보았던 채용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회사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그로 인해 김 씨가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여러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하여 김 씨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변호인은 성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례는 범죄 수익을 전달하였다는 정황만으로도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쌓고 높은 대응 역량을 갖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안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